돈나무 언니보다 시황을 더 잘 보는 돈다방 미쓰리 10월 1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쓰리보다 더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 2090에서 2210포인트였습니다. 이 예상밴드는요, 지난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발표한 거고요.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 분위기 안 좋게 전망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미쓰리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또 3만 포인트 안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를 들었더니 좀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9월 말부터 여러분 10월 달 증시는 9월 달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쓰리의 시황은 일관성이 있고 섬세하며 게다가 매우 정확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86, S&P 500이 2.65, 나스닥이 3.43%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 혹은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렸죠. 그 비법이 뭐냐면 증시가 상승했을 때 뭐 때문에 상승했다가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상승했는데 이런 이유를 달았다. 하락했는데 이런 이유를 달았다. 이런 관점으로 시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여러분 왜 상승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대.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날 은행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월요일 뉴욕 증시는 은행 실적이 좋아서 상승한 거구나. 끝!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100날, 1000날, 만날, 10년을 해도요. 절대 시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은행 실적이 좋아서 상승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정답일까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게 왜 정답이 아닐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 3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할 텐데 만약에 이날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자와 채권 수익이 증가됐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 라고 하기에는 3대 지수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즉 이놈의 기업 실적 하나 요 따위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만약에 발표했는데 그날 3대 지수가 하락하면 어떤 이유를 대겠습니까? 이제 미쓰리의 어떤 이야기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은요,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 단계는 아니세요. 제가 고수한테 주식을 배울 때 원투데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느낌만 좀 가지시면 돼요. 그래, 뭔가 좀 이상했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이 상승한 이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자와 채권 수익이 증가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업 실적이 좋아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 내일이든 모레든 앞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할 텐데 어떤 큰 대기업이 실적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발표했는데 만약에 그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좋아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하기에는 자기네들도 조금 민망한 거야. 그래서 다른 이유를 하나 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국의 감세한 철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9월 말에 10월 달 증시가 좋을 거예요. 좋다라고 표현은 정확히 안 했죠. 9월보단 좋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4일 방송에서요. 10월 3일 뉴욕 증시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10월 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 첫 단추가 10월 3일 증시였는데 10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등한 이유가 뭐냐? 미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9월 23일 영국 총리가 제시했던 감세안을 철회할 예정 때문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죠. 제가 10월 4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매우 중요한 반등폭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재료로 반등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자 채권 수익이 증가됐다. 그것도 살짝 부족해서 영국의 감세한 철회라고 갖다 붙이긴 했지만 이미 10월 3일 미국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그날 재료로 쓰였던 영국의 감세한 철회는요. 이미 그날 결정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마가렛 대처를 따라하고 있는 영국의 신임 총리가 이거 감세안 철회하지 않으면 모가지가 댕강댕강하게 됐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이미 10월 3일 날 이거는 철회된 거예요.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이번 주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미쓰리를 빼고. 그런데 미쓰리는 지금 뉴욕 증시가 10월 달에 상승하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2022년 경제 이슈 두 가지, 첫 번째는 디폴트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첫 번째 디폴트는 올해 연초에 러시아 디폴트로 예상 적중했고 두 번째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바로 지금 뉴욕 증시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많이 묻어 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저처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제시한 건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뉴욕 증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그럼 4분기면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산타랠리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직 산타랠리는 얘기 못하겠어요. 물론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9월달보다 좋은 이 10월달 주식시장을 또 마음껏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진행하기로 한 거 이미 벌써 오늘 수익 실현 다 해서 끝났습니다. 또 다시 하자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물 들었으니까 노줘야죠. 수익 내야죠. 수익 내서 수익금 빼고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또 그때 가서 한 10월 말경에 가서 11월 달 분위기를 또 다시 섬세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저는 솔직히 산타랠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10월 1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다우지수 3만 선 다시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무디스에 있는 애널리스트가요, 6개월 내 인플레이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연준이 올겨울 금리 인상을 4.5 혹은 4.75 수준에서 중단하고 경기를 살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금리 동결로 갈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션와이드 애널리스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인상적인 반등은 과도한 비관론이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도랠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표했을 때 뉴욕 증시가 빠졌다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서 3만 포인트 회복했잖아요, 다우지수가. 그날을 인상적인 반등이라고 이 네이션와이드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3일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슈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시황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그 시황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기 좀 애매한 그런 저만의 어떤 그 일명 비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제가 그거와 그 어떤 비법과 계속 비교하면서 수정도 하고 다른 자료도 찾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어떤 그 비법에서 10월 3일 날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의 머리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고수한테 주식을 배울 때요, 고수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몇 개월간, 수개월간 한 가지 어떤 그 숙제 같은 거를 제시하고 그 숙제를 제 스스로 해내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주식 고수가 저에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정말 엄청나게 개고생해 가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제 뇌를 뭐 압수수색 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UBS와 바클레이스는요, 여전히 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네들이 질러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9.11 테러가 더 무서울까요? 지금이 더 무서울까요? 물론 9.11 테러도 무섭고요, 지금도 무섭습니다. 내 돈을 지금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지금 그 플레이 안에서 지금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공포스럽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9.11 테러와 지금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9.11 테러 때는 9.11 테러가 빵 터지고 그리고 다시 바로 V자 반등했잖아. 그냥 9.11 테러가 한 번에 끝났잖아.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어렵다라고 하잖아 라고 비교를 하시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때 9.11 테러가 한 번 일어났지만 그 뒤로 추가 테러에 대한 공포, 보복 전쟁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미리 땡겨 쓰고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냥 상승한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매우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주식시장 2,000 깨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2,090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뉴욕 증시가 반등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지금 2200포인트 안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쁜가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나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3000포인트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그 꼬꾸라지는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3000보다 낮아 있는 거지만, 제가 작년에 여러분 2022년 3000포인트 회복은 물 건너갔고요. 3000포인트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코스피 저점은 2250입니다 라고 예상했던 그 예상, 즉 코스피에서 코로나19를 딱 뗐을 때 적정 예상 밴드가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미쓰리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 돈나무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돈나무 언니의 주력 펀드가 78% 폭락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는요, 저는 그 고수의 계좌를 봤단 말이에요. 진짜 고수라는 걸 알고 제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수는 참 신기하게도 책을 내지도 않고 전문가 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안 하니? 라고 하면,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왜 안 하니? 라고 하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주식해서 벌고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굳이 책을 왜 쓰고, 야, 책 쓰면은 아냐? 내가 책에다가 뭔가 노하우를 쓴다고 사람들이 읽으면 그걸 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수한테 주식을 배우다 보니까 저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시황도 보고 종목도 보고 종목 매매도 하고 하지만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지만 최근 수익률 엉망진창입니다. 돈나무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어떤 큰손 개미다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과연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물론 그런 분들은 일반 주린이 분들보다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훨씬 더 노력을 쏟아부을 만큼 일명 매사기라는 어떤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때를 잘 만나서 다른 주린이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럼 과연 그렇게 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꼬꾸라지고 횡보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저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대부분 서점에서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죠. 나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해.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주식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아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핑계 아닌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그분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일단 책을 써서 인지세를 받고 강의를 하고 투자 자문사 같은 거를 만들고 그렇게 그 단계를 밟아가거든요. 저는 10년, 20년, 30년 주식시장에 계속 몸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물론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수익이
많아야 되지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호황 때보다는 좀 부진하지만 시황을 읽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진짜 고수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똑같이 수익을 냈던 고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 워렌 버핏이나 돈나무 언니 이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이 맞아 떨어졌을 때인 거죠. 지금은 그들이 투자 원칙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법도 그래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투자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심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시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만들었던 어떤 매매 원칙이 있는데 시황이랑 안 맞으니까 그 매매 원칙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제가 이런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주식은요,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얼마나 재미있는 투자 놀이냐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주식시장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원칙을 시황을 보면서 그 시황에 맞게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때로는 슬럼프도 갖게 하지만 저는 워낙 이 주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 매매도 좋아하고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황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황을 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황을 잘 본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목을 투자한 분들 중에서 여전히 마이너스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물론 끝까지 책임질 거려니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종목이 언젠가는 힘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도 저를 믿고 기다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종목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시황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저는 제가 시황을 보는 방법은 다른 전문가들보다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이슈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제 한 11월 달, 12월 달 되면 이제 2023년도 경제 이슈 여러분들께 공개할 건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돈다방 미쓰리 댓글 중에 지금 자주 올라오는 댓글이 뭐냐면 진짜 나만 알고 싶은 방송이다. 그런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돈다방 미쓰리 구독자를 늘리지 말고 구독자를 딱 정하고 그냥 아예 다 멤버십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냥 비공개로 우리들끼리만 절대로 공개하지 말고 우리들끼리만 막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문득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도 한번 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비록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래 미쓰리가 10월달 증시는 9월달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 그랬어. 그런데 미쓰리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른 주린이들, 멘붕된 주린이들, 전문가들이 2천 깨진대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뭐니나 하고 막 주식 팔고 이렇게 멘붕된 주린이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은 승리한 투자자입니다. 그런 멘탈을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일주일 계속 만들어 가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서 꿈틀꿈틀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셔야죠. 그죠? 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점쟁이 빤스를 훔쳐있고, 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